안녕하세요. 서구문화대학 이번에 단기 특강을 맡게 된 정리수납 강사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정리수납 전문가. 예, 제 이름은 이현진입니다. 우리 집에 딱 맞는 정리수납 정리를 제가 해 드리려고 선생님들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제 이름은 이현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저와 함께 하게 될 공간 정리는 정리수납 전문가 2급 과정 중에서 네, 냉장고와 주방을 공부하게 되실 거고요. 정리수납 전문가는 자격증 과정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은 우리 집에 있는 총 13개의 공간, 넓게는 주방부터 좁게는 신발장까지 13개 공간 정리를 배우고 실기 과제와 그리고 필기 과제를 치르신 분들이 합격을 하시면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는 건데, 그중에서 저희가 4회 특강이다 보니까 일단 가장 주요 공간인 냉장고하고 주방만 해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은 자격증 과정에는 도전을 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공간 정리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공간을 효율적으로 수납하려면 수납 용품을 사용을 좀 해야 된다는 것쯤은 아마 막연하게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납 용품을 어떤 식으로 골라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단 냉장고나 주방 정리뿐만 아니라 여러 공간에 정리를 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납 용품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공간 정리를 들어갈게요.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 보셨죠? 예, 다이소에 가면 다 있어요. 특히 바구니가 다 있어요. 이 바구니 선생님들은 흰색이 땡기세요? 아니면 컬러가 땡기세요? 흰색이 땡기세요? 정리수납 전문가 다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땡기는 거는 컬러가 예쁘니까 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수납도구로 사용을 하실 때는 흰색을 사용하시는 게 안에 수납되어진 물건들이 한눈에 들어오기가 쉽죠. 편하죠. 그래서 앞으로 수납도구를 이용하실 때는 우리가 색깔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얀색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란 구멍이 뚫린 리빙 메쉬 바구니라고 아마 집에 몇 개씩들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요 바구니는 여기 보시면은 1 호부터 6 호까지 다양한 크기와 형태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크기와 형태, 크기도 다르고 형태도 달라요. 요게 6 호까지만 있는 건 아니고 더 뒤에 7, 8, 9 이렇게 쭉 나가는데, 마지막 6호 바구니보다 모양은 그대로인데 확장을 한 것들이 7, 8, 9 사이즈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6 호까지만 보여 드리는 거예요. 요게 각 공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알려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4 호까지만 있는 바구니예요. 리빙 직사각 바구니라고 불러요. 얘는 구멍이 사각형으로 뚫려 있다고 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뚫려 있다고 해서 리빙 직사각 바구니 해서, 위에 있는 1, 2, 3 호는 1,000원. 딱 봐도 좀 사이즈가 작죠. 그래서 요거는 옷장 정리를 만약에 하시면은 속옷을 수납할 때는 1, 2, 3 호를 주로 사용을 하실 거고요. 겉옷을 수납하실 때는 아래쪽에 있는 2,000원짜리 4호 바구니를 수납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옷장에서만 쓰인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옷 사이즈가 작으니까 1, 2, 3 호를 쓰는 거고, 4 호는 옷 사이즈 큰 거를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냉장고에도 사용할 수 있고 주방에도 사용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다용도, 칸막이, 정리함이라는 바구니예요. 자, 요 바구니는 4 호까지 있어요. 얘는 앞에 보시면은 손잡이가 좀 넙대대해요. 그리고 반투명이죠. 거의 투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내가 비치는 물건들을 넣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쓰실 수도 있고, 얘는 길이가 길어요. 여기 지금 중간에 써 있는 숫자 있죠. 46cm. 아까 보셨던 리빙 직사각 바구니는
한 35cm쯤 돼요. 그리고 처음에 보셨던 리빙 메쉬 바구니는 대략 한 26cm쯤 되고, 요렇게 길이가 다르니까 우리 집 공간에 알맞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다용도 칸막이 정리함 길이가 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왜 냉장고가 용량이 커지면서 넓어지는 게 아니라 깊이가 깊어지잖아요. 냉장고 안에 들어간 식재료들을 수납할 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자,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냄비들이 3단으로 나눠져 있죠. 맨 아래가 1단, 그다음에는 2단, 그다음 위에가 3단. 요렇게 3단으로 나눠져서 쓸 수 있는 싱크인 선반이라는 것도 제가 주방에서 보여드릴 건데, 하부장은 상부장에 비해서 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뚱뚱하고 무거운 애들을 많이 수납해요. 쇳덩어리들. 근데 걔네들을 하부장이 수납하니까 허리를 많이 숙여서 꺼내야 되죠. 불편하죠. 그리고 위로 여러 개가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맨 아래 거를 꺼낼 때는 위에 거를 드러내고 꺼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요렇게 냄비나 채반, 볼 같은 거를 원터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싱크인 선반이라는 것도 주방할 때 알려드릴 거고요. 자, 요번에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네모로 하는 거. 요게 이름이 뭐냐면은 써 드릴게요. 그 위에 공간 좀 작은데 써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세요. 얘 이름은 네트망. 망처럼 되어 있잖아요. 네트망이라고. 혹시 다이소 가서 보셨어요? 보신 적 있는 분 있죠? 얘는 가로, 세로 길이가 굉장히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판으로 넓적하게 쓰기보다는 주로 구부려서 사용을 많이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냐면 요렇게 디귿자, 디귿자 형식으로 구부려서 각 공간에서 사용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제가 화살표 하는 얘 이름이 뭐냐면은 얘는 걸이 선반. 가방을 건다 할 때 걸이 선반. 그리고 얘는 영어 이름도 있어요. 고급지죠? 영어 이름은 뭐냐면은 언더 선반이라고도 불러요. 눈치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선반에 걸었어요. 그래서 걸이 선반이라고도 부르고, 선반의 아래쪽에 있죠. 선반의 아래쪽에 요렇게 디귿자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언더 선반이라고도 부르는데, 컵이 수납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 컵만 수납하나 보다 아니에요. 선반이 있는 모든 공간에 다 걸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싱크대 상부장. 공간의 형태가 선반이에요, 서랍이에요? 상부장 위쪽. 선반으로 공간의 형태가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선반과 선반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뭐 20cm일 수도 있고 30cm일 수도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식기류를 이 30cm 공간을 다 채워서 쓰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절반 정도만 넣어. 그러면은 절반은 그냥 빈 공간으로 있어요. 너무 아깝죠? 그럴 때 위에 선반에 걸어서 아래 위를 1, 2단으로 구분해서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신발장에도 쓸 수 있겠죠. 선반 있으니까. 그리고 냉장고 선반에도 걸어서 쓸 수 있고, 선반이 있는 모든 곳에 다 사용할 수 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다용도 칸막이 정리함이라는 게 여기 오렌지가 담겨져 있는 바구니예요. 아까 왜 길이가 제일 길었던 거 46cm짜리 있었죠? 그거 손잡이 넙대대한 거. 딱 정면으로 봐도 손잡이가 넓죠? 그러니까 손이 좀 손가락 4개가 편안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싹 잡아당기면은 저쪽 뒤쪽에 있는 것들까지도 내 눈앞으로 다가오니까 어떤 물건이 수납되어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죠. 이번에는 두 번째 사진 보실게요. 선생님, 사진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굳이 1, 2, 3, 4를 안 써드리더라도 이게 1번이고요. 여기가 2번, 3번, 그리고 4번, 5번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번 보시면은 바구니가 여러 개가 위로 쌓여 있는데 위에 바구니가 아래 바구니에 수납되어진 물건들을 누르지 않고 있죠. 여기 제가 동그라미 한 곳 보시면은 엄마
여기 동그라미 제가 다시 예쁘게 그려 드릴게요. 동그라미를 한 곳을 보시면은 자, 하늘색 손잡이 바구니가 위에 흰색 손잡이 바구니를 딸깍 하고 지지하고 있죠. 요렇게 안에 하늘색 바구니 안에 물건이 흰색 바구니한테 눌리지 않도록 이렇게 손잡이가 있다고 해서 얘 이름은 손잡이 바구니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눌리면 안 되는 물건 어떤 게 있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의류. 의류들은 눌리면은 구김도 가고 섬유도 죽죠. 그래서 의류를 보관하실 때 좋죠. 이번에는 또 의류예요. 자, 보통 우리가 옷걸이는 요렇게 고리가 있고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삼각형 중에 여기 오른쪽 보시겠어요? 2번 사진 오른쪽에 보시면 옆에가 터져 있죠. 자, 맨 마지막 사진도 볼까요? 옆에가 터져 있죠. 그러니까 옷봉에 옷걸이를 걸고 바지나 스카프 같은 의류를 넣었다 뺐다 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요거는 옆트임 옷걸이라고 하는데 자, 메모 좀 하면서 제 수업은 할 거예요. 볼펜하고 또 조그마한 수첩이나 노트를 좀 갖고 와 보세요. 뭐 미리 준비하고 수업에 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아직까지 안 갖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동안 갖고 오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필기를 할 거냐면은 제목이요. 제목을 쓰고 밑으로 1, 2, 3번이라고 번호를 딸 거예요. 자, 제목이 구입해야 할 것. 앞으로 정리수납을 하시면서 구입을 하면 정리수납할 때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납 도구, 물품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목이 구입해야 할 것. 자, 1번 뭐라고 쓰냐면 그냥 줄자 쓰시면 안 되고요. 2 내지 3 미터 쇠줄자.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비닐로 된 거 말고 쇠줄자 왜 얘처럼 이 사진처럼 집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5미터 쇠줄자는 대부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얘는 너무 뚱뚱하고 무거워요. 그다음에 쇠도 되게 뻣뻣해. 우리가 정리수납을 하면서 사이즈를 재는 공간은 좀 작은 공간들이 많아요. 옷장 막 12자 이런 거 재는 것보다는 서랍 하나 안에 가로 세로 높이 요런 식으로 재는 게 많기 때문에 5미터 쇠 줄자는 쇠 자체도 굉장히 뻣뻣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차도 많이 날 수 있어요. 2 내지 3미터 쇠 줄자. 다이소나 문방구 가면 한 요만하게 5미터짜리랑 똑같은데 축소한 거예요. 집도 똑같이 들어 있어요. 겉에 집이 있어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좋고 백에 넣고 다니기도 가뿐하죠. 그래서 2, 3미터 쇠 줄자가 1번이고요. 자, 두 번째로 구입하시면은 정리수납할 때 도움을 받는 게 뭐냐? 글루건. 요 콘센트를 꽂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흰 색깔 잘 안 보이는데 양초처럼 생긴 하얀 요 아래에 있네요. 그죠? 아래 요거. 양초처럼 생긴 이 심을 엉덩이에 꽂으면 엉덩이에 이런 식으로 꽂아요. 그러면은 얘가 녹아져서 앞에 뾰족한 거 있죠? 녹아져서 나와요. 그럼 얘가 접착제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번. 전동 드릴. 자, 이번에는 3번 사진 한번 볼까요? 자, 3번 사진 보시면 견출지죠? 예. 자, 견출지 색깔이 흰색도 있고 베이지색도 있죠. 기존에 우리가 어떤 색깔을 많이 사용해 왔죠? 흰색. 크기가 한 가지예요? 다양해요? 다양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베이지 견출지를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동그라미 하는 요 견출지 한번 보세요. 베이지 색깔이죠. 요 베이지 색깔 견출지 한 페이지에 몇 개가 있죠? 한 페이지에 6개짜리. 제가 왜 특별하게 한 페이지에 6개짜리를 동그라미 했냐면은 자, 우리가 물건들을 수납할 때 이를테면 옷장에 옷을 개서 바구니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팬티 바구니는 작고
그다음 겉옷 바구니는 크죠. 그런데 바구니 사이즈가 다르다고 해서 견출지 사이즈를 다르게 붙이면, 즉 작은 바구니엔 작은 견출지, 큰 바구니에 큰 견출지를 붙이게 되면 굉장히 정신없어요. 정리가 안 돼 보여. 그래서 바구니 크기가 다양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옷 크기에 따라서 달리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요 견출지 사이즈로 좀 정돈을 하자. 예. 좀 이렇게 정신없는 것들을 통일을 시키자. 그럴 때 가장 무난한 사이즈가 한 페이지에 6개짜리 견출지가 가장 무난해요.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흰색 바구니에 흰색 견출지에 팬티라고 써서 붙인 장면하고, 흰색 바구니에 베이지 견출지에 팬티라고 써서 붙인 장면, 요 두 바구니의 느낌이 어떻게 다르시죠? 흰색 바구니에 흰색 견출지 느낌 어떠세요? 눈이 훤해요. 그럴 수 있죠. 또 글씨가 눈에 잘 들어온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흰색 바구니에 베이지색 견출지를 붙이면 어떨까요? 애매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베이지 견출지는 이름이 있어요. 써 드릴게요. 베이지 견출지 이름이 뭐냐면은 크라프트 견출지라고 해요. 한 페이지에 30몇 개짜리 조그마한 거부터 한 페이지에 4개짜리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자, 우리가 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견출지로 라벨링 작업까지 하면은 완료가 되는데, 라벨링 작업을 하실 때는 자, 좀 짧게 쓰세요. 이를테면 윗도리, 윗도리 3글자죠. 3글자보다는 2글자가 좋아요. 한눈에 잘 들어와, 2글자가. 글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를 이게 찾느라고 시간이 걸려요. 되도록이면 2글자에 운율을 맞출 수 있으면 맞춰 보세요. 그럼 윗도리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2글자로 줄여 보세요. 셔츠. 그쵸? 셔츠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받침이 라벨링 할 때 시옷, 이응 이런 건 약간 불완전해. 되도록이면은 받침을 쓸 때도 리을이나 미음 같은, 비읍 같은 좀 안정적인 받침은 그나마 눈에 잘 들어오는데, 시옷이나 이응 같은 받침은 다른 단어로 좀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해서 써주시면 좋죠. 자, 그리고 제발, 제발 좀 큰 글씨로 쓰세요. 견출지가 한 이만하게 있다 치면 요 안에 또 작은 네모가 있죠. 요렇게 테두리가 안에도 보통 있어요. 그러면 글씨를 쓰실 때 보통은 어떻게 쓰시냐면 한 요만하게 쓰세요. 셔츠. 요만하게 써요. 그래서 글씨를 요렇게 작게 쓰지 마시고 어느만하게 쓰냐면은 꽉 차게 쓰세요. 견출지에 꽉 찬다는 느낌이 뭐냐면은 여기 안에 네모 선이 있잖아요. 안에 테두리 거기에 거의 달락말락, 완전히 닿지 말고요. 달락말락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만하게 꽉 차게 테두리 선에 달락말락하게 쓰셔야지, 그래야지 내가 좀 떨어져서 봤을 때 좀 편하게 볼 수 있어요. 필기 좀 할게요. 제목이 뭐냐면 냉장고용 라벨지, 제목이. 그리고 밑으로 1, 2, 3, 4, 5, 6번까지 쓸게요. 자, 1번. 1번은 여기 사진에 첫 번째 사진 육류 생선 써 있는 얘 이름이 뭐죠? 가든 피크. 여기 네임펜으로 글씨를 쓰고 바구니에 쏙 꽂아놔. 바구니 한 번씩 설거지 해야죠. 그럴 때 가든 피크를 빼놓고 설거지하고 다시 꽂고 요렇게 쓰시면 돼요. 아, 그리고 우리 라벨링 할 때 펜은 최소한 네임펜 두께 정도는 쓰셔야 돼요. 볼펜으로 쓰시게 되면 너무 가늘어서 쓸 때는 눈에 잘 보여도 나중에 볼 때는 잘 안 보여요. 네임펜, 최소한 네임펜 두께라고 했어요. 자, 2번. 1번이 가든피크. 자, 2번 의류택. 왜 품질 보증서나 가격 꽂아져 있는 거 비닐에
그러면은 그거는 빼고 가격표를 빼고 그 비닐 사이즈에 맞게 우리 집에서 굴러다니는 A4 용지 있죠. 이면지. 거기다가 육류, 생선 써서 끼우고 요 끈을 바구니에 묶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할 때는 요 끈을 풀르면 돼요. 자, 굳이 왜 냉장고용 라벨지는 이런 것들을 쓰냐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종이 견출지는 물에 젖죠. 설거지할 때 종이 견출지를 떼. 그러면 끈적이가 남죠. 수납도구에 끈적이가 남으면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냉장고는 수납도구에 붙이는 라벨지는 내한성이 좋은 거, 물에 젖지 않는 걸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용 라벨지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3번 반창고. 반창고가 백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네임펜이나 가는 매직으로 썼을 때 글씨가 싹 반창고에 스며들어요. 그러면 붙여놨다가 나중에 수납도구 설거지할 때 떼면 끈적이가 수납도구에 남지 않아요. 그 점도 좋죠. 자, 4번. 여기 화면에는 없어요. 집에 스카치 테이프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스카치 테이프는 글씨도 잉크가 안 먹을 뿐만 아니라 걔를 만약에 걔를 붙였다가 나중에 설거지할 때 떼면은 끈적이가 수납도구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를 쓰시라는 게 아니고요. 스카치와 테이프 사이에 매직자를 하나 더 넣을게요. 스카치 매직 테이프. 스카치 매직 테이프는 반투명 테이프 보신 적 있죠? 우윳빛깔 테이프. 걔는 잉크를 싹 먹어요. 그리고 수납도구에서 나중에 뗄 때 끈적이도 남지 않아요. 자, 5번. 5번은 라벨링이라는 글씨 옆에 쓸게요. 5번. 키친 마카. 우리 주방을 키친이라고 하잖아요. 예, 주방에서 쓰는 펜이라고 해서 키친 마카라고 하는데 얘는 냉장고에 들어간 반찬통이나 김치통이나 이런 바구니 같은데 쓰면은 글씨가 싹 써져요. 근데 행주 같은 걸로 닦을 때는 안 지워져요, 글씨가. 그런데 설거지 하려고 요 수납 도구를 개수대에 갖고 가서 퐁퐁 주방 세제 있죠? 주방 세제를 묻히는 순간 싹 녹아요. 주방 세제에 지워지는 애예요. 자, 마지막으로 6번. 6번은 제목이랑 똑같아요. 냉장고용 라벨지라고 쓰세요. 종이 라벨지는 물에 젖잖아요. 냉장고용 라벨지는 물에 안 젖어요. 예. 그러니까 설거지 같은 거 할 때도 이름도 지워지지 않고 떼지지도 않죠. 걔는 견출지 코너 가면 없어요. 걔는 냉장고 수납용품 코너에 가야지 판매를 해요. 그런데 그 냉장고용 라벨지는 크기가 다양하진 않아요. 아까 종이 라벨지는 한 페이지에 30 몇 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크기가 다양한데 얘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밀폐 용기 반찬통 같은 데 붙일 만한 작은 사이즈 하나. 그리고 김치통에 붙이는 아주 큰 사이즈 하나.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냉장고 정리를 들어갈 거예요. 자, 냉장고에 우리가 종류를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냉장고가 들어올 때는 아래는 냉장실, 위쪽은 냉동실. 이렇게 아래 위 2단형의 냉장고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죠. 그런데 거기 진화해서 이렇게 양쪽에 문이 있는 형태의 냉장고로 발전을 했어요. 양쪽에 문이 있다라고 해서 양문형 냉장고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다시 복고풍 열풍이 불었어요. 다시 이렇게 아래 위로 냉장실, 냉동실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나라에 냉장고 들어올 때는 냉장실이 아래였는데 요즘에 아래 위 2단형 냉장고는 냉장실이 1번 아래에 있어요. 2번 위에 있어요. 냉장실. 2번 위쪽에 있죠. 자, 양문형 냉장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냉장실 문짝에 또 조그마한 문짝이 하나 요렇게 있는 거 보셨죠? 그거를 손으로 누르면 내 앞으로 열리죠. 그러면서 물병 4개 정도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왜 자주 마시는 물이나 음료를 넣잖아요. 냉장고 문 전체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 냉기가 빠지면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자,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매직 스페이스라는 거는 냉장실 문짝의 냉장실 문짝의 거의 절반 사이즈 또는 아예 냉장실 문짝 크기만하게 문짝이 있어요. 그래서 열면은 보통은 매직 스페이스는 이제 이렇게 3단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병을 1단에 4개, 2단에 4개, 3단에 4개 정도는 꽂을 수 있어. 깊이도 많이 깊어졌어요. 매일 먹는 반찬통 정도는 넣을 수 있어요. 자, 요즘에 냉장고가 몇 리터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아마 일반적으로 한 5년 이내에 사신 냉장고들 신제품으로 사셨다면은 800리터대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1000리터까지 냉장고가 나오고 있어요. 어마무지하죠? 자, 냉장고가 용량이 이렇게 커지면서 넓어져요, 깊어져요? 다 아시죠? 점점 깊어지고 있어. 깊어지니까 쫙 뒤쪽에 있는 식재료는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수납 도구가 필요한 거죠. 자, 냉장고 소비 전력을 우리가 좀 줄이자. 줄이기 전에 좀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아야겠죠. 냉장고 문을 열면은 열지 않았을 때에 4배의 전기세가 더 나간대요. 그다음에 식재료를 넣었을 때는 넣지 않았을 때에 자그마치 6배의 전기세가 나간대요. 그래서 우리 식재료를 적당량을 넣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적당량이 얼마만큼이냐면 냉장실은 70에서 80% 정도 넣으면은 이 냉기들이 순환이 가장 원활해서 식재료도 신선하고 전기세도 딱 좋아. 과다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냉동실은 좀 달라요. 냉동실 식재료는 식재료끼리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냉기를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전기가 많이 들어가서 냉기를 계속 뿜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냉동실에는 식재료를 좀 많이 넣자. 이를테면 자, 선반에 제가 바구니에 냉동 야채를 담아 놨어요. 야채라고 라벨링 해서. 그러면 거기에 야채들을 먹다 보면 이제 비는 공간이 생기죠. 식재료가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그 비는 공간에 해당되는 아이스팩을 김치 냉장고 거를 꺼내다가 거기다가 채워 넣어요. 그러면은 우리 집 일반 냉동실은 아무래도 자주 열잖아요. 김치 냉장고보다. 자주 열고 닫는 그 냉동실에 냉기를 보존해 주는 게 전기세에는 절감한다. 에너지 절약 방법 또 있죠. 어떤 방법?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는 장면들 많이 보셨죠? 어디 가면 이런 장면을 보죠? 신선식품 코너. 예. 냉기가 안쪽부터 뿜어져 나오는 형태니까 앞에 한번 차단하는 막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냉기가 차단이 되니까 에너지가 즉 전기세가 절약이 된다. 자, 식품을 우리가 신선하게 먹자라고 제가 말머리에 얘기를 했는데 식품을 신선하게 먹기 위해서는 냉동실에 식품을 보관하는 보관 기간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서 네모난 박스 한번 보세요. 1개월 넘도록 보관해도 괜찮아요 하는 식재료가 있나요? 다음 페이지도 볼까요? 1개월 넘도록 냉동실에 보관해도 괜찮다는 게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1개월 이내에 다 드세요라는 건 뭐냐면 이 1개월이 지나면은 세균에 감염이 된다. 세균에 감염이 되는 거는 꼭 곰팡이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균은. 자, 먹었을 때 지금 당장 배탈이나 설사가 안 나더라도 이미 그 세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파괴해요. 일단은 조금 비싸더라도 소용량으로 좀 사 먹자. 보시면은요. 냉동실뿐만 아니라 냉장실 한번 보세요. 냉장실에도 일주일 이상 보관해도 괜찮다는 거 거의 없죠. 요런 이제 뿌리로 된 애들은 이제 일주일 넘게 보관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경우는 일주일 넘어서 보관하면 별로 안 좋죠. 예. 자, 그런데 냉장실 유효기간은 잘 지키세요. 자, 식품을 신선하게 먹기 위해서는 식품의 기한을 표기를 한 날짜를 좀 잘 봐야겠죠? 우리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구입하실 때 유통기한이라는 거 보시죠? 이 유통기한은
제조 일자로부터 며칠까지라고 위에는 제조 일자가 찍혀 있고 밑에는 유통기한이 찍혀 있어요. 그게 유통기한의 정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유통기간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통기한이라는 표기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요 유통기한으로 끝이야. 근데 요걸요, 유통기한 뒤에 또 다른 단계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자, 품질의 시장의 품질을 유지를 할 수 있는,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 유지 기한이라는 게 유통기한 뒷부분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한 소비 기한이라는 건 또 그 뒤에 날짜겠죠. 그리고 이제 변질이 되는 종료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유통기한만 표기를 하다 보니까 식재료들의 품질 유지 기한이나 소비 기한, 종료 기한은 알 수가 없어. 근데 궁금하세요? 자, 이거는 식재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 쯤은 아시죠? 요거는요, 식약처 홈페이지에 가셔서 궁금한 식재료를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그런데 선생님, 우리는 보통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도 품질을 유지해요, 안 해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는 이 기한은 더 뒤야. 그런데 유통기한이 되면은 바로 버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대부분은 먹을 수 있는데 단 조건이 있죠. 그 식품회사에서 제시한 온도, 그 다음에 밀봉 상태일 때 그때 소비 기한까지 날짜가 의미가 있는 거고, 이미 우리는 우유를 먹으려면 샀잖아요. 우유를 땄어. 개봉을 했어. 그러면은 거기에 적혀 있는 소비 기한은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얼추 유통 기한 내에 맞춰서 드시면 돼요. 개봉한 것들은요. 자, 선생님들 때 냉장고는 A에 가까우세요? B에 가까우세요? 자, 그래서 제가 A 냉장고를 B 냉장고로 변신을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냉장고 정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수납 도구 중에서요, 바구니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종류별로만 구분을 해도 냉장고 정리는 사실 거의 끝나요. 냉장고는 어느 위치에 어떤 식재료를 넣으라는 정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장 골치 아파하는 냉동실부터 볼게요. 제가 이 6개의 공간에 어떤 식재료를 넣으면 좀 더 신선하게 오래 먹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먼저 문짝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문짝에 어떤 식재료를 보관하면 좋을까요? 자, 선반, 서랍, 문짝이 있어요. 그중에 먼저 문짝에 보관하면 좋을 식재료들의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되죠. 그럼 이런 기준에 의해서 문짝에는 1, 2, 3번 식재료를 보관하면 괜찮겠습니다. 했을 때 기준이 뭘까요? 자, 기준은 수분 함량이 적어서 변질의 우려가 낮은 아이들. 수분 함량이 적으면은 변질의 우려가 덜하죠. 그게 기준이에요. 왜? 냉장고 문을 열면 더운 공기와 가장 먼저 접하는 공간이 어디예요? 문짝. 그러니까 문짝에는 가장 변질이 안 되는 식재료들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수분 함량이 적어서 변질의 우려가 낮은 식재료가 어떤 게 있죠? 네, 분말류. 고춧가루, 생강가루, 마늘가루, 밀가루 같은 분말류. 수분 함량이 적죠. 두 번째, 북어, 멸치, 새우, 꼴뚜기처럼 건어물. 세 번째, 견과류, 호두, 잣, 아몬드 같은 견과류. 요런 것들을 문짝에 보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짝과는 전혀 반대 공간, 그나마 세 공간 중에 문짝이랑 전혀 반대의 성격, 즉, 자, 문짝은 그대로 공기에 노출이 되는데 한번 더운 열기를 막아주는, 제가 지금 네모로 하는 더운 열기를 막아주는 공간이 있죠. 네, 서랍. 자, 서랍은 더운 열기를 한번 차단해 주니까 변질의 우려가 심한 아이들, 변질될 확률이 높은 아이들을 넣어주면 돼요. 첫 번째, 수분 함량이
많은 거예요. 세균 감염이 쉬운 애. 기준은 그거예요. 수분 함량이 많거나 세균 감염이 잘 되는 아이. 식재료 중에. 일단 변질의 우려가 잘 되는 그 세균 감염이 잘 될 것 같은 아이들. 식재료 뭐가 있어요? 네, 육류, 생선. 자, 이 냉장고는 서랍이 2개밖에 없어요. 보통은 2개 아니면 3개 있거든요. 그럼 2개만 있다고 치고, 자, 1개의 서랍에 생선과 육류를 넣어주세요. 당연히 봉지는 달리해야죠. 당연히 바구니를 서랍에 각각 넣어주셔야 돼요. 식재료의 세균들은 각자 있을 때는 얌전해. 근데 성질이 다른 세균들이 섞이잖아요. 이거를 교차 오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바구니를 좀 달리 2개를 서랍에 넣어서 육류와 생선으로 구분을 하자. 자, 변질의 우려가 심한 아이들 서랍 하나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수분 함량이 많은 아이들을 또 하나의 서랍에 넣을게요. 어떤 게 있죠? 아이들이 어린 엄마들이 맞추신 것 같아요. 빙과류. 아이스크림 같은 빙과류. 얘네들은 더운 열기가 닿자마자 바로 성에가 끼죠. 그리고 질감이 확 떨어지죠. 예, 빙과류. 그리고 또 같은 서랍에 넣으면은 괜찮을 거. 같은 애. 성격이 좀 비슷해야 돼요. 냉동 과일. 곶감 블루베리 같은 거. 그래서 서랍 하나에 바구니 2개를 넣고 옆에 오른쪽 바구니에는 빙과류, 왼쪽 바구니에는 냉동 과일. 그래서 냉장고 정리를 하려면은요. 정리에 앞서서 선생님들 냉파라는 걸 좀 해주셔야 돼요. 냉파가 냉장고 파먹기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냉동실 같은 경우는 최소한 냉동실 공간 사이즈의 한 5, 60% 정도만 남긴 상태에서 정리가 가능해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정리하기 전에는 식재료들이 막 이렇게 얼그러져서 모양이 찌그러진 상태에서 냉동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자, 서랍에 수납할 식재료가 여기 서랍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바구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모양이 좀 얼그러진 애들부터 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짝하고 서랍은 정리했고요. 자리를 정했어요. 뭘 넣을지. 선반에 넣는 식재료들의 기준은 뭘까요? 그 외의 것들. 문짝에 넣고 서랍에 넣고 남은 그 외의 것들을 어디에 수납하면 된다? 선반에 수납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반에 수납할 식재료는 어떤 게 있어요? 야채, 사골, 그리고 돈가스나 치킨 너겟, 떡 같은 간식처럼 먹는 식품, 청국장, 젓갈, 식재료가 보통 선반에 수납해야 될 애들은요. 한 7가지에서 10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선반이 맨 아래부터 1, 2, 3, 4, 4개가 있거든요. 선반이. 자, 그런데 지금 바구니가 4개 들어가 있죠. 그럼 이 집은 선반에 수납해야 될 식재료가 4개라는 얘기예요. 4개. 자, 그런데 바구니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제법 커요. 양문형 냉장고가 우리 집에 있든 없든 간에 양문형 냉장고 사이즈 얼추 아실 거예요. 거기에 절반이 냉동실이에요. 그 넓이의 바구니를 지금 넣었어. 그러면은요, 얘를, 자, 바구니 안에 있는 식재료 중에서 저쪽 뒤에 있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할 때 내 앞으로 이렇게 쓱 끌 때 이건 안 끌려요. 이렇게 뚱뚱하게 하나로 퉁 바구니를 두면은 끌 때 끌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서 내야 돼요. 그럼 불편해요. 그 무게감을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돼. 그래서 조금 식재료를 잘게 나눠 보세요. 종류를. 그래서 한 7, 8가지로 나눠서 차라리 한 선반 위에 바구니를 2개 정도로 나눠서 넣으세요. 너무 다 똑같은 사이즈로만 쓰려고 하지 마세요. 자, 냉동실 정리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냉장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요거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를 하세요. 어느 위치에 어떤 식재료를 수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맨 아래 서랍 볼게요. 서랍에는 우리가 야채나 과일 수납하죠. 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야채나 과일은 이것도 더운 열기를 만나면 바로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래서 서랍에는 야채나 과일 수납을 하자. 자, 그리고 서랍 위쪽에 보면은 선반 중에 가장 아래 선반이에요. 선반 중에 가장 아래 선반 1번이죠.
자, 1번 맨 아래쪽 선반에는 어떤 식재료를 보관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동그라미 할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무거운 것, 김치, 장아찌, 장류, 오래 두고 먹고 무거운 음식들은 가장 아래 선반에 보관하자. 자, 그 위에 2번 손 닿기 편한 선반에는 어떤 식재료를 보관하자? 손 닿기 편한 냉장실 선반에는 어떤 식재료를 보관하세요? 동그라미 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매일 사용하는 것. 식사 때마다 먹는 반찬류. 손 닿기 편한 위치. 자, 그런데 맨 위에 4번 선반 보세요. 맨 위는 사람의 손이 자주 들락거리지 않아요. 높으니까. 그러면 그 위치에는 어떤 거를 수납하자? 제가 또 동그라미 할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가벼운 것, 달걀, 두부, 어묵 등 상하기 쉽고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를 넣자. 자, 그런데 여기서 자주 먹고 상하기 쉬운 거 달걀, 두부, 어묵 완품이 아니에요. 식재료인 상태. 그것들은 위쪽에 보관하자. 상하기 쉬운 애들이 자주 먹는 반찬 2번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자주 먹는 반찬이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반찬의 온도가 높아지고 사람 손이 들락거리면서 그 공간의 온도가 높아지죠. 그러면은 달걀, 두부, 어묵 같은 애들은 그 온도 변화 때문에 변질이 될 우려가 높다. 그러니까 어디에 보관하자? 맨 위쪽.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만약에 내가 너무 키가 큰 주부야. 170이 넘어. 그래서 나는 4번 공간에 주로 먹는 반찬을 넣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건 사용 빈도에 따라서 제가 나눠드린 거예요. 사용 빈도에 따라서 손이 닿기 편한 위치에. 내가 자주 먹는 반찬 넣으시고요. 문짝에는 어떤 식재료 보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문짝 동그라미를 제가 해드릴게요. 시작. 소스, 음료, 금방 먹을 소스나 음료 보관하자. 만약에 내 식재료 양이 현저하게 적어, 선반이 많이 비어, 그러면은 문짝에 있는 음료나 소스 굳이 문짝에 넣지 마세요. 선반에 넣으시면 돼요. 문짝은요, 가장 최후에 사용하는 공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문짝을 열었을 때 더운 공기랑 문짝에 있는 식재료가 만나면 식재료도 변질할 수 있고 전기세도 많이 나가죠. 얘네들이 더운 공기를 먹었기 때문에. 해서 문짝은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선반의 공간이 넉넉하다면 문짝에 있는 아이들은 선반 쪽으로 넣으시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자, 냉동실은 50%에서 60% 정도 식재료가 남았을 때 냉장고 정리하시고요. 냉장실. 냉장실은 한 7, 80%의 식재료만 있어도 정리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 설계도를 그렸으니까 우리 정리를 이제 해야 되겠죠? 1단계 뭐냐면 설계도를 먼저 그리셔야 돼요. 자, 앞으로 정리수납을 하실 때는요. 정리수납용 노트를 하나 마련하세요. 그러면은 냉장고가 세로죠? 이렇게 세로로 세워놔. 얘도. 자, 냉장고 세로야. 이렇게 놔요. 그 다음에 냉동실 쓰고 설계도 그리세요. 가구의 설계도를 먼저 그리시는 거예요. 자, 네모 크게 그리세요. 꽉 차게.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냉동실에 반 갈라서 이쪽은 선반 그려. 그 다음에 문짝에도 선반 있죠. 5개면 5개. 끝. 이게 끝이에요. 자, 일단 설계도를 그린다. 그 다음에 해당 자리에 어떤 식재료를 어느 만큼 넣을지를 쓰셔야 돼요. 자, 서랍이 2개 있어요. 아래쪽에. 그러면 나는 윗서랍에 빙가류하고 냉동 과일을 넣을 거야.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집은 빙가류가 적어. 빙가류를 거의 먹는 집은 아니야. 그러면은 빙가류 바구니는 쬐끄만 걸로 사야지. 이 서랍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의 바구니를 사야지. 그러면 전체 사이즈를 재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줄자로 다 하셔야 돼요. 자, 냉장고 설계도를 그렸으면은 사이즈를 재세요. 선반 하나의 사이즈. 가로, 세로, 높이. 하나만 재면 되면 하나만 재고, 사이즈가 다른 거는 또 각각 재고. 자, 두 번째 뭐 하라고요? 가구의 사이즈를 잰다.
자, 세 번째. 해당 자리에 수납할 물건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한다. 그러면 나는 아까 위에 서랍에 빙가류하고 냉동과일 넣기로 했죠? 그러면은 그 서랍에다가 빙 이렇게 쓰세요. 빙가류야. 아니면 빙과 써. 쓰고 4분의 1 써. 그러니까 이 공간에 4분의 1 되는 바구니를 살 거야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어떻게 해요? 과일 쓰고 4분의 3 쓰세요. 나는 이 공간에 4분의 3 정도는 과일을 넣을 거야. 이렇게 해당 공간들에 다 쓰시는 거예요. 자, 나는 육류를 주로 먹는 집이야. 생선보다는. 그러면 육류하고 생선을 넣을 때 그것도 또 비율 따지세요. 이렇게 해서 안에 들어갈 식재료 3번이에요. 식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한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까 사이즈 쟀잖아요. 수납용품을 구입한다. 4번. 자, 수납용품 구입한 걸 갖고 우리 집에 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생님 수납용품을 구입한 다음에 해당 수납용품에 자 5번 라벨링을 한다. 육류 바구니에 육류, 생선 바구니에 생선 라벨링을 하세요. 그 다음에 6번 하기 전에 라벨링한 바구니들을 일단 바닥에 놓으세요. 그거 6번으로 하시고 싶은 분은 6번 하세요. 라벨링한 바구니를 냉장고 앞 바닥에 내려놓는다. 쭉 놔요. 바닥에. 그 다음 7번. 식재료를 꺼내면서 분류한다. 식재료를 꺼내면서 동시에 분류한다. 자, 내가 육류 집었어요. 그럼 육류 어떻게 해요? 육류 바구니에 내려놓으시고. 생선 집었어요? 생선 바구니에 내려놓으려고 보니까 상했어. 그러면 쓰레기 바구니. 자, 그 다음에 냉동 과일 딱 꺼내니까 너무 양이 많아. 생각한 것보다. 이게 안 맞을 때 있잖아요. 너무 양이 많아. 아, 이거는 언니 좀 줘야 되겠어. 나눔 바구니. 자, 꺼내면서 이번에는 젓갈 바구니. 선생님 꺼내면서 모든 분류는 끝나셔야 돼요. 못 먹을 거는 쓰레기 바구니. 그 다음에 나눔 바구니. 선생님 바구니 3개 따로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바구니로 하면 안 되고 왜 우리 마트에서 2만 원어치 사고 3만 원어치 사면 주는 장바구니 있죠. 큰 거. 비닐로 된 거 이 막 큰 거. 그거를 한 3개 정도 갖다 놓으세요. 거기에다가 하나는 나눔용으로 쓰시고 하나는 쓰레기용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종류별로 다 바구니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바구니를 넣기만 하면 돼. 그 자리에다. 끝. 채소나 과일 중에 실온에 보관해야 될 아이들 아실 거예요. 감자. 실온에들 보관하시죠? 자, 감자 싹이 나는 거 좋으세요? 잎이 나는 건 더 싫죠. 그러면 어떤 재질을 쓴다? 숨쉴 수 있는 게 뭐예요? 종이, 쇼핑백이라든가 아니면은 택배 상자가 좋아요. 감자 10kg에 어른 주먹만한 사과 2개 정도를 넣으면은 이 사과에서 에틸렌 가스라는 게 나와요. 에틸렌 가스라는 것은 야채나 과일을 건늙게 해요. 건늙는다는 게 쭈글쭈글하게 하는 거예요. 수분을 빼고. 그래서 감자에 싹이 나는 거를 예방은 하지만 감자의 질감은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토마토 사진처럼 빨갛게 익은 토마토는 냉장실에 보관하셔도 괜찮아요. 질감 유지가 돼요. 그런데 약간 푸른빛이 있는 경우 있죠. 약간이라도. 그렇게 푸른빛이 있는 토마토를 냉장실에 넣어 두시면 질감이 찔겅찔겅해져요. 그래서 토마토는 실온에서 완전히 빨갛게 된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실온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기름이요. 자, 들기름은 어디에 보관하시죠? 냉장고. 그럼 참기름은요? 실온. 근데 요즘에 선생님 이 실온이라는 개념이 좀 약해졌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재료를 얘기할 때 실온이라는 것은요. 식품회사에서 얘기할 때는 바람도 이제 통하고요. 그리고 되게 추워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실온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이 지금 우리 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참기름 같은 것들도 사실 냉장고에 이제는 보관해야 될 시절이 왔어. 자, 쌀을 제가 페트병에 넣었어요. 이렇게 드시는 분들 있어요. 쌀을 페트병에 넣어서 보관했을 때의 장점이 뭘까요? 첫 번째,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추나 마늘 넣어봤자 한여름에 벌레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자, 사진에는 제가 마늘을 껍질을 벗겼지만 쌀에 넣으실 땐 이렇게 벗기시면은 안 돼요. 그냥 통으로 넣으셔야 돼요. 그래도 벌레 생긴다니깐요. 근데 페트병에 쌀을 촘촘하게 공기층 없게 좀 탁탁탁, 자, 페트병이 이만큼 있으면 한 3분의 1 정도 쌀을 넣어서 탁탁탁 털어주면 쑥쑥 내려가면서 공기가 없어지죠. 또 3분의 2 정도 넣고 탁탁탁 털면 또 쑥 내려가. 그렇게 공기를 좀 최소화해서 넣어주면은 쌀이 벌레가 안 생겨요. 첫 번째 좋은 점. 그다음 두 번째 좋은 점. 네, 수분이 날아가지 않으니까 촉촉해요. 플라스틱이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잖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좋은 점도 있어요. 세 번째까지 갈 줄 몰랐죠? 아마 요거는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은 수납 공간을 덜 차지해요. 이게 쌀 20kg를 넣은 거예요. 20kg가 알뜰하게 한 9개 정도에 들어가요. 자, 음식물 쓰레기냐 아니냐 제가 퀴즈 낼게요. 파 뿌리인데 내가 깨끗하게 씻어서 잘라낸 뿌리 있죠. 센 거. 이 생파 뿌리는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파나 양파 뿌리가 요리할 때 거의 매일 나오잖아요. 생파 뿌리나 양파 뿌리는 일반 쓰레기예요. 자, 파뿌리라는 거는 뿌리 부분은요, 흙에 박혀 있었죠. 흙에는 노로바이러스라는 세균이 있어요. 이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에는 우리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여름에는 들어가면은 배탈이나 설사, 구토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름에는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야채나 과일을 익혀서 드셔라, 끓여서 드셔라 하는 이유가 노로바이러스는 끓이면은 죽어요. 생야채는 내가 아무리 뿌리를 잘라냈다 하더라도 좀 이 잘라내지 않은 먹어야 될 애들한테 묻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뿌리 깊이 박힌 흙들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내도 완벽하게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은 그거는 동물의 사료로 쓰거든요. 거기 노로바이러스가 있으면 동물의 사료로 쓸 때는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얘를 우리 육수를 우려낼 때도 뿌리를 쓰죠. 육수를 우려내면 아까 뭐랬어요? 노로바이러스가 죽는다. 그래서 얘 육수 우려낸 팥뿌리는 뭐다? 음식물 쓰레기다. 예. 자, 그다음에 과일도 많이 드시죠. 과일 중에서 귤, 껍질, 음식물 쓰레기예요, 아니에요? 기다? 아니다. 막 난리 났어요, 지금. 기다, 아니다. 이거는 둘 다 기예요. 첫 번째, 만약에 귤 껍질을 내가 깨끗하게 세척해서 먹었다면 그건 음식물 쓰레기예요. 농약을 깨끗하게 씻었다면. 그런데 내가 씻지 않고 먹었다면 그건 뭐다? 일반 쓰레기로 분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귤 껍질. 이것도 똑같아요. 씻은 거는 음식물 쓰레기, 씻지 않은 것은 일반 쓰레기. 자, 과일 껍질 중에서 좀 물렁물렁한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는 있는데 지자체별로 약간 다르니까 궁금하시면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농약이라든가 기타 오염 물질들을 좀 털어서 보내야지 동물들이 먹을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야채는 좀 적은 양으로 여러 개를 사세요. 동네 마트는 조금씩 사니까 시들어서 버리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요리를 할 때도 같은 재료들을 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씩 구입해서 할 때마다 그 재료를 다 사용하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죠. 자, 냉장고 정리를 하기에 앞서서 문제점을 알아야지 정리를 하겠죠. 해결을 하겠죠. 선생님들 때 냉장고 정리의 문제점은 어떤 점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여기 1, 2, 3, 4, 5, 6, 7 있죠. 대부분 이거 얘기하세요. 근데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정리를 그날 바로바로 안 하고 그대로 넣어둘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확률이. 자, 비닐봉투 우리가 흰 색깔 많이 쓰세요. 흰색 써야지 안에 있는 거 알아볼 수 있으니까 해서 검은 봉지는 안 써. 근데 흰색 안에 넣어놨던 거 뭔지 알 수 있으세요? 봉지는 대부분 넣어서 이렇게 묶잖아요. 뭔지 안 보이잖아요. 다 하얀색 비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비닐봉투 때문에 어떤 식재료인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구획을 나누어 사용하지 않는다. 이 구획이라는 게 종류별이에요. 그리고 보관용 통의 크기가
가지각색이야. 이를테면 요거는 크기라기보다는 형태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더 나을걸요. 형태가 너무 달라. 어떤 애는 직사각형, 어떤 애는 정사각형, 어떤 애는 둥근애, 어떤 애는 타원형. 요 형태를 조금 냉장고 정리하시는 김에 밀폐 용기들도 한번 정리를 좀 하자. 이 정리라는 게 통일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통일을 해 주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용량으로 보관을 하거나 무조건 냉동 보관한다? 요건 좀 약해. 문제점이. 무조건 냉동 보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냉동 보관할 양까지 계산해서 사는 게 사실은 문제예요. 그래서 냉동실에 넣을 양은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먹다가 쓰다가 남으면 냉동실을 간다고 생각하셔야지. 오늘 저한테 배우신 거 첫 번째가 뭐죠? 동네 마트를 우리 집 냉장고로 생각해라. 굳이 동네 마트에 있는 수만 가지의 식재료를 우리 집에 끌어다가 우리 집 냉장고에 넣으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신선하지 않다. 이거 배우셨죠? 이게 사실은 오늘 수업의 키포인트예요. 선생님들은 아마 아까 냉장고 어느 위치에는 어떤 식재료 넣으라고 한 거 이거 굉장히 큰 소득이었어. 그거는 그냥 보너스예요. 각각의 공간에 어떻게 어떤 형태로 보관하는지는 2교시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첫 시간 수업 들으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어요. 박수 치면서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